3월의 끝자락, 아직은 찬 바람이 남아있던 아침. 전라도의 한 작은 시골역에 가족 셋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 민호, 아내 수진, 그리고 초등학생 아들 지훈. 그 곁에는 하얗고 영리한 진돗개 바람이가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그들이 새 출발을 결심한 날이었죠. 민호는 서울 생활을 접고 고향 근처에서 조용히 살기로 했습니다. 지친 도시 생활을 내려놓고 가족과 강아지와 함께하는 평화로운 인생을 꿈꿨던 날이었습니다. 기차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자, 바람이야. 우리 새 집으로 가자. 지훈이 바람이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바람이는 기분 좋게 짖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들의 마지막 웃음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기차가 커브를 돌던 순간 갑작스러운 굉음과 함께 모든 것이 뒤틀렸습니다. 창문이 산산조각 나고 객차는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민호는 아내와 아들을 감싸 안으려 했지만 눈앞이 하얗게 번쩍이고 모든 게 끊어졌습니다. 기차가 완전히 멈췄을 때 살아남은 건 단 한 마리의 개뿐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튕겨나간 바람이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연기를 뚫고 기차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 몸부림쳤습니다. 그곳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구조대는 바람이를 제지했습니다. 이게 미쳤어. 다쳤는데도 안 떠나네. 바람이는 구조대가 시신을 옮길 때마다 따라가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가족의 신원은 정확히 확인되지 못한 채 무연고자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사고에서 민호는 살아남았다는 것을요. 그는 머리에 큰 부상을 입고 기억을 잃은 채 이름 모를 병원에서 깨어났습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의사의 질문에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기억 속은 텅 비어 있었고 떠오르는 건 오직 한 아이의 웃음소리와 한 마리 개의 울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무연고 환자로 분류한 병원은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를 내보냈습니다. 그때 나타난 건 한 남자였습니다. 일자리 있어. 먹여주고 재워줄게. 민호는 그 말을 믿고 따라갔죠. 그곳은 전남 신안의 염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이름을 잃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 김만수? 늦었잖아. 빨리 안 해? 그는 이제 김만수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소금물 속에서 맨발로 삽을 들고 일해야 했습니다. 피가 터지고 살갗이 벗겨져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도망치려 하면 맞았고 쓰러지면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인지조차 모른 채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다만 밤이 되면 늘 같은 꿈을 꿨습니다. 하얀 진돗개 한 마리가 자신을 향해 달려오던 꿈. 그 개의 이름만은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바람아. 한편 기차역 근처에서 바람이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불쌍해서 밥을 주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귀신 등개라며 피했습니다. 비가 오면 철길 밑에 앉아 있었고 눈이 오면 그대로 얼어붙은 채로 가족이 오던 길을 바라봤습니다. 매일 새벽 기차가 지나가면 그 소리를 향해 짖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올 거야. 바람이는 기다렸습니다. 10번의 봄이 지나고 10번의 겨울이 와도 그 기다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봉사단체가 염전에서 일하는 남자들을 구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에서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몸은 초췌했고 얼굴은 햇볕에 새카맣게 탔지만 눈빛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분 기억 상실 같아요. 가족도 없다네요. 의사는 그를 치료하기 위해 도시로 데려갔습니다. 며칠 후 병원 TV에서 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기차역에서 10년째 같은 곳을 지키는 게
그의 이름은 바람이입니다. 남자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손에서 수저를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람이야. 바람이야. 의료진은 놀랐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기억이 폭포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불길, 기차, 가족, 그리고 하얀 개. 모든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바로 10년 전 그 사고의 생존자 민호였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휠체어를 타고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그 역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벤치, 녹슨 철로, 그리고 그곳에 앉아 있는 늙은 진돗개 한 마리. 바람이는 이미 눈이 흐릿해지고 털은 희끗해졌지만 귀를 세우고 멀리서 오는 기차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바람아. 바람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멈춰 서 있던 그 눈빛이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바람아, 나야. 그 순간 바람이는 삶의 마지막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품에 안기자마자 목을 비비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래, 그래, 우리 바람이. 민호도 울었습니다. 그들의 울음소리는 역 전체를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는 바람이를 데리고 작은 마을에 집을 얻었습니다. 밤이면 함께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죠. 바람아, 우리 다시 만났구나. 바람이는 대답하듯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주인을 기다린 바람이의 생은 어느덧 끝자락으로 가고 있었죠. 그로부터 석 달 뒤 바람이는 조용히 주인 옆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민호는 눈물로 그를 품에 안고 아내와 아들이 잠든 묘 옆에 묻어주었습니다. 묘비엔 이렇게 새겼습니다. 끝까지 기다린 아이, 가족보다 더 가족이었던 진돗개 바람이. 너는 이제 다시 그들과 함께 있구나. 그 후로 민호는 매년 같은 날 기차역에 들러 바람이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하늘을 봅니다. 고맙다 바람아. 넌 나보다 더 용감했고 나보다 더 사랑이 깊었어. 기차가 지나가면 바람이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듯 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 그가 그토록 찾던 가족의 마지막 이름은 사람이 아니라 한 마리 개였습니다. 그리고 그 개의 이름은 지금도 바람처럼 사람들의 가슴을 스쳐갑니다. 우리 바람이 강아지 별에서 오늘도 행복하자.